장의 건강은 장내 산도를 잘 유지하고 유익한 균주가 잘 서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장내의 산도가 잘 유지하도록 유익한 각종 유기산과 발효효물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장내 정상 유익한 균들이 잘 발육할 수 있도록 이들이 먹이를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장내 건강을 위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되도록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육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3배에서 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비용이 드는 똥이식 방법과 상업용 유산균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나 상업용 모잇감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어 보이나, 그보다는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식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음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장 건강을 위해 우선 먹어야 할 효모균 식품으로는 김치를 권장합니다. 체질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배추김치, 무김치 등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먹는 것이고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된 세계 5대 슈퍼식품으로 등재되어 있어 비용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장내 산도에 유익한 유산균인 젖산을 발효하는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젖산 발효 식물성 유산균은 혐기성이어서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으며 위산에 강해 대장까지 도달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주요 유기산은 젖산이며 초산, 인산, 푸마르산, 구연산, 사과산, 부티르산, 개미산, 프로피온산 같은 다양한 유익한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어 장내 산도를 잘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같은 식물성 유산균은 인간의 장에 생착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매일 섭취하여 균주의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먹는 저렴한 식품 중 좋은 발효식품으로 발효식초를 권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초산 발효균도 저산소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위산에 강해 장까지 도달해 잘 살아남을 수 있으며, 저산소 환경에서 만들어진 에탄올을 초산으로 발효시켜 장내 산도를 잘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구연산이나 장내에서 만들어진 초산은 장내 산도를 잘 유지시킬 뿐 아니라 칼슘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장내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식초는 약 60여 종의 유기산이 황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 암 예방 등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식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벨상 수상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1945년 핀란드의 바르테나 박사에게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식초의 성분이 소화 흡수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주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고, 1954년 미국의 그레부스 박사 및 리프만 박사에 의해 식초를 마시면 2시간 이내에 피로 해소된다는 주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1964년 브루토 박사와 독일의 린넨 박사에 의해 식초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와 부신 피질 호르몬 생성 촉진에 관한 논문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미국 하버드 의대 피카스피 스웨튼 박사팀의 연구그룹에서 구연산이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암세포들을 이용한 실험에서 구연산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계란 껍질을 녹인 초란을 만들어 복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초란은 가성비 높은 칼슘 제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는 흡수율이 낮을 뿐더러 흡수율이 높은 칼슘제는 비용이 비쌉니다. 또한 상업용으로 나온 초란도 비싸므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은 일석이조의 흡수율이 좋은 칼슘 발효식초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발효 식초에 수확된 계란 껍질만 넣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은 칼슘 흡수율이 높은 초란이 됩니다. 초산 발효 호모도 장내에 생착이 안 되므로 소주컵 한 잔이나 두 잔을 매일 조금씩 3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장의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과 노약자들은 부신피질 호르몬 기능이 약해 인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식초를 복용하면 부신피질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키므로 외상이나 궁골계의 질병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를 먹을 때에는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먹을 땐 이빨이 되도록 닿지 않게 해야 하고 구연산이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을 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물성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장내에 물의 흡착제 역할을 하면서 몸집이 부풀어 커지는 과정에서 장내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을 함께 흡착해 배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소화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식이섬유는 대장에 사는 장내 미생물의 주요 먹이들로 이들이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당류 등 영양분은 대장벽에서 흡수한 전체 칼로리량의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만든 대사산물이 인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의 셀룰로스는 영국 뉴캐슬대 세포분자생명과학연구소 해리 길버트 교수팀과 공동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술지 네이처 4월 6일자에 발표한 논문에서 박테로이데스 데타이오타오미크론이라는 단 한 종의 박테리아가 RG2를 독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셀룰로스 게놈의 RG2를 이루고 있는 11가지 종류의 결합 가운데 무려 20가지를 자를 수 있는 소화효소 유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내 이상 발효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식이섬유를 섭생하게 되면 이런 유익한 균주가 접근 없기 때문에 심한 설사와 같은 증상이나 토끼통 같은 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내 이상 발효가 있는 사람에게서 처음부터 식이섬유를 먹게 하는 것은 장에 부담이 되므로 장내 유익균이 직접적인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을 먹게 해야 합니다. 올리고당은 포도당의 원료인 설탕보다 당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대장에 있는 비피더스균이 살아남으려면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당이 2개 이하로 붙어 있으면 대장에 도달하기 전에 소장을 그냥 지나치기 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이당이라고 하고 포도당이 3개부터 10개까지 붙어있는 형태를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 붙어 있으면 길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다 안되고 그대로 대장의 오른쪽까지 도달해 비피더스균이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은 두 종류가 있는데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사탕수수의 원당에서 만들어지고 식이섬유가 많고 열에 약해 무침 음식에 섞어 먹어야 하며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쌀이나 옥수수의 녹말가루에서 만들고 식이섬유가 적고 열에 약해 조림이나 볶음 음식에 넣어 먹어야 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양파, 마늘, 야콘, 숙성된 바나나, 콩 등의 반찬이며 이 음식을 먹으면 오른쪽에 있는 대장 속의 비피더스균이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포도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가 달린 프락토 올리고당은 전부 오른쪽 대장에서 분해가 되고 왼쪽 대장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10개보다 많은 20에서 30개 정도의 길게 붙어있는 다당이라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을 일컬어 이놀린이라고 합니다. 이놀린은 다당류의 하나로 왼쪽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먹이가 되며 주로 뿌리식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놀린 성분이 포함된 먹거리를 먹어줘야 왼쪽 대장을 지나서 직장까지도 살아있는 비피더스균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며 대변의 색깔이 황금색일 때 비피더스균이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왼쪽 대장이라 나이가 들면 비피더스균이 감소하게 되는데
왼쪽 대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을 살리려면 다당류인 이눌린을 먹어야 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이눌린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우엉, 도라지, 고들빼기, 더덕, 돼지감자이고 이런 뿌리식품에는 이눌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균을 먹는다고 해도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생균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장 속에 들어가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번식시켜 주려면 생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인 플락토오리고당과 이눌린 등이 포함되는 음식을 반찬으로 먹어줘야 장 내에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 식품 속에 포함된 이눌린 성분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발효균이나 유산균을 먹으면 전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생체의 균이 아니기 때문에 생체하게 되지 않아서 유산균과 발효균이 잘 번식하도록 먹이를 적절하게 자주 반찬으로 먹으면서 장의 산도를 잘 유지해야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항성 전분인 식은밥 혹은 현미, 귀리, 콩인,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어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발효되면서 나온 짧은 사슬 지방산이 하나인 낙산은 대장의 산도를 낮추고 대장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유익균을 번식시키고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밥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어 냉장 보관 후 먹으면 저항전분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흔하지 않으므로 밥을 지을 때 콩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식물성 기름을 쌀 100g에 기름 3g의 비율로 밥을 하여 한 갭 나간 뒤 그릇에 담아 냉장실에 6시간 이상을 보관하면 저항 성분이 생기게 되며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여 동안 돌려서 먹으면 됩니다. 감자, 바나나, 옥수수, 고구마 등 탄수화물들이 들어있는 식품들도 냉장실에서 차게 하여 먹을 때 저항전분 생성으로 소화 흡수를 낮춰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칼로리가 낮아져 다이어트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어려우면 자연 상태에서도 저항전분이 많은 현미에 귀리와 콩을 넣어 밥을 지어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